1월 18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17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17일 가마오 성보건부는 5,366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 중 11,178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요. 전일 대비 682건이 증가했고, 서인인 -130, 랑선 -129, 카잉화 -124, 가마오 플러스 270, 짜빈 플러스 177, 카이어무엔 플러스 127건입니다. 남편의 수기 증서로 잃은 땅. 땅은 상씨와 쏜씨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현 인민위원회에서 토지 사용권 인증서이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 남편 상씨는 애정이 식어 자신의 친동생에게 땅을 이전하기 위해 스스로 수기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의 수기증서를 근거로 빵지성 빅링현 인민위원회는 상씨의 동생에게 레드북을 재발행하여 아내인 쏜씨는 갑자기 땅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쏜씨는 남편이 친동생 토아이 씨에게 양도한 사실을 몰랐었고 2013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양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기존 레드북을 달라는 요청에 토아이 씨는 망설이기 시작했고 21년 초 쏜씨는 토아이 씨를 광지성 인민법원에 고소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공동재산을 한 사람 쪽 입장에서 레드북 재발행했던 점, 이후 합의에서 면적 규정이 100스퀘어미터 이상 오차가 나 합의 이행이 어렵고 공증자가 현 인민위원회가 아닌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이어서 정당하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호치민시 확진자 교정 계속 학교 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호치민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계속 학교에 출근하여 학부모를 걱정시키며 성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7군의 남사이공 초중등학교 교장 함타잉 남은 1월 14일 자택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서류가 있어 17일 오전 학교에 갔고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아침 일찍 노트북과 자료를 챙겨왔다고 교육훈련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사무실에서 일한 것이 뚜이째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전부터 F1이었으며 13일에도 여러 직원과 접촉하고 교육훈련부 장학사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직 대면 수업이 없어 학생은 없습니다. 최근 언론상 호치민시의 확진자 수는 줄어가지만 실제로는 무개념 확진자들이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우려의 댓글이 많네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저렴한 고급차 욕심에 돈만 날려.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고급차 다수는 저가에 거래되지만 교통경찰에 적발되면 분실 차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고급차 다수는 불법 수입되거나 법적 문제가 있고 진본 서류를 복제한 서류로 비슷한 종과 색으로 칠해집니다. 원래 서류상의 원본차는 보통 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가짜 번호판의 고급 차량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많은 차량 소유자가 은행 빚 문제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새 번호판으로 가짜 등록. 둘째, 사기 때문에 가짜 밀수차를 구입. 셋째, 고객이 가짜인 것을 모르고 구매. 이런 차량은 실판매가보다 50에서 70% 저렴하여 렉서스 2010년 RX350의 경우 판매가 11억에서 13억 동이지만 밀수 차량은 5에서 7억 동입니다. 2016년 LX570 모델은 58억에서 62억 동이지만 밀수 차량은 25억 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렉서스는 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많이 밀수되며 SNS상에서 공개 거래된다고 합니다. 어쩐지 고급차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 봅니다. 물론 이런 밀수가 성행하는 것은 베트남의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아직 세금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021년 베트남인 최고 선호한 세단 5모델. 엑센트와 비오스의 판매는 거의 2만 대로
3위인 세라토 K3의 약토배입니다. 현대 기아가 1, 3위, 토요타가 2위, 혼다 4위, 빈페스트가 5위네요. 가격은 빈페스트가 2에서 3배 비쌉니다. 처벌 통지받은 찡반꼬엣 회장, 15억 동 증납. 찡반꼬엣 FAC 회장은 벌금을 완납하며 국가증권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FAC에서 찡반꼬엣의 지분은 여전히 30% 이상입니다. 12일에 소개한 FAC그룹 회장의 미공시 주식 매매로 문제가 되자 사안을 심각하게 여긴 국가증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5억 동의 벌금과 5개월간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기존 미공시 거래는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회장도 대단하네요. 정부에 기부하고 싶었으면 그냥 낼 것이지.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하노이, 칼로 택시기사 목 뺀 사건 한 건 추가. 독광로 지역에서 택시기사에게 정차를 요구한 후 피의자 보항헌은 갑자기 운전자 오른쪽 목을 베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1월 15일 20시경 운전기사 DVH씨는 보항헌을 태우고 하노이 집까지 렌트하여 가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꺼우저이군 중화동 독광. 로에 다다르자 헌은 정차를 요구한 후 가격을 묻더니 갑자기 기사의 오른쪽 목을 한 차례 베었습니다. 기사가 강도라고 외치며 헌과 몸싸움을 벌이자 피의자는 겁먹고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1월 16일 13시 30분 흥해성 푸크현 단다오 마을의 친척집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강도 목적으로 한적한 곳을 노리고 있었고 렌트비 45만 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에게 100만 동을 요구했지만 실패하자 칼과 배낭 슬리퍼를 현장에 두고 도주했습니다. 참고로 1월 15일에 소개한 14일 23시 10분 남뜰리엠군의 목벤 강도 사건도 24시간 채 되지 않아 15일 20시에 용의자 레반 쯔엉이 체포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우선하는 곳이라서 강력범 체포가 엄청 빠릅니다. 그나저나 운전기사들은 목에 보호대라도 차야 할 지경이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